여기에는 로서울이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고 줄 길이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들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. 아니면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서 힙하고 귀엽고 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. 힙질이 같다고 하긴 하지만 안녕하세요, 알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 이렇게 소개 겸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가격대는 1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준비해봤어요. 사실 저도 명품 가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개 사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고가의 가방을 자주 사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명품 첫 입문백으로 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도 이번 영상에서 함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그동안 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평소에 옷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 특히 무채색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방들은 여성스러운 디자인은 거의 없고 검정색의 무난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어릴 때부터 쇼핑몰이나 지하상가에 1, 2만 원 하는 보세 가방들도 정말 많이 사봤거든요.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재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좋은 브랜드의 가방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허술하다고 해야 하나? 이렇게 커가면서 느낀 건데 질은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1살,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 여러 개 살 바에 용돈 좀 모아서 최소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을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그동안 화장품 리뷰는 해왔지만 이런 가방 컨텐츠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번 열심히 설명드려볼게요.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로서울의 포쉐트 크로스 바디.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로서울의 포쉐트 크로스 바디백이라는 가방인데요. 이거는 제가 플랜디님 브이로그 영상을 보다가 이걸 메고 계신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 보여서 좀 충동적으로 구입한 가방이에요.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수지님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이번에 리뷰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로서울이라는 브랜드는 바이헤이데이라는 가구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가방 브랜드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은 합정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. 가방이라는 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자기가 가서 직접 매보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. 그래서 나는 돈 좀 모아서 좀 제대로 된 가방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 꼭 매장에 가셔서 실물로 보시고 이렇게 착용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나랑 어울리는지 직접 보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얘는 유일하게 있는 저의 밝은 가방이고 이렇게 밝은 가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때는 타더라고요. 그래도 막 많이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얘는 소가죽이고 굉장히 보들보들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바깥쪽에는 로서울이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고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아구가 딱 맞게 닫히는 게 아니라 좀 삐뚤게 닫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리저리 비틀어 가면서 좀 맞춰줘야지 이렇게 예쁘게 닫으실 수 있고 이렇게 안쪽에는 카드 슬롯이 있어서 필요한 카드만 넣어 다니면 되니까 지갑 같은 걸 안 넣을 수 있게 좀 수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섬세함이 느껴졌어요. 이렇게 끈은 얇은 끈이고 줄 길이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흠집이 나 있거든요. 근데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잘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보더라고요.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작아서 수납력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이렇게 옆에를 보시면 밑에가 물방울 모양의 라운드로 나름 넓게 빠져서 생각보다 은근 수납력이 괜찮았어요. 에어팟, 휴대폰, 쿠션, 립 등등 그래도 들어갈 건 충분히 다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끈이 얇아서 그런가? 이게 좀 무게가 실리면서 어깨 쪽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시기보다는 그래도 미니백 용도로 나온 제품이니까 그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넣어서 메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이거는 디자인도 귀엽고 그래서 저도 종종 잘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컬러 때문인지 지금 계절보다는 봄, 여름에 더 손이 자주 갔던 가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그재그 같은 곳에서 봤는데 이런 디자인의 가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있는 디자인을 너무 티나게 카피해놓은 가방은 안 드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짭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이 가방이 정가가 19만 8천 원인데 요즘에는 한 10만 원 초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정가를 다 주고 구입하면 이렇게 아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할인하실 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두 번째는 구찌 마몬트 마틀라스 미니탑 핸들백입니다. 이 가방은 제가 한 3년 전에 구입했던 저의 첫 명품백인데요. 그 당시 가격이 25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무슨 가격이 40만 원이나 올랐더라고요. 얘는 제가 명품을 처음 사는 거였으니까 진짜 얼마나 신중하게 구입을 했겠어요. 제가 이게 정말 사고 싶은지 나한테 과연 어울릴 것인지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렇게 공홈 같은 곳에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들을 몇 개 추려놓고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매보고 구입을 해왔던 가방인데요. 요거는 가방이 사이즈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작은 스몰로 구입을 했고 이렇게 뒤에 하트도 귀엽고 로고도 금장에 그냥 다 마음에 들었었어요. 지금은 사이즈별 뿐만 아니라 뭐 컬러, 무늬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 가방은 제 가방 중에 아마 가장 여성스럽게 생긴 가방이라 뭐 어쩌다 결혼식 같은 데 갈 때 빼고는 그렇게 손이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상태가 거의 새 거라고 해도 될 만큼 너무 좋은데 이거는 크로스로 해도 예쁘고 그냥 핸들 부분 손으로 툭 잡고 들어도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단점은 이게 끈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제 키가 162 정도인데 저한테는 좀 긴 느낌? 그래서 저는 서현사라고 명품 수선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곳 같길래 거기다 맡겨서 한 3만 원인가 주고 이렇게 줄을 줄였고 줄인 줄은 다시 늘릴 수도 있게 이렇게 또 따로 챙겨주시더라고요. 이것도 미니백이라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들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제가 이 가방을 뽕을 뺐어야 했는데 진짜 너무 안 들었죠. 이게 아끼느라 안 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체인이고 이래서 평소에 입는 옷이랑도 좀 매치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몰랐는데 명품도 다 유행이 있고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유행이 지나가기 전에 진짜 뽕을 뽑아야 된대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디자인이 유명한 가방보다는 무난한 가방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주 살 게 아니라면 정말 무난한 디자인의 가방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얘도 좀 유행이 많이 지났다고 하는 가방이거든요. 그래서 팔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애정이 담긴 저의 첫 명품백이고 이래서 그냥 평생 가지고 있으려고요. 다음 가방은 입생 로랑의 루 카메라. 이 가방은 정말 무난한 가방인 것 같아요. 나름 잘 샀다고 생각되는 가방? 디자인 자체가 정말 무난하지 않나요? 사실 이 테슬이 이 가방이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거추장스러운 테슬이 싫어서 진짜 살까 말까 얘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가방이에요.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기본템인 가방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도 얘는 제 가방 중에 수납이 좀 큰 편에 속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명품 첫 입문백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가방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게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평소에 자기가 입는 옷 스타일이라든지 자주 드는 가방 아니면 자꾸만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을 사게 된다 한다던가 그런 게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. 평소에 각진 가방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좀 흐물흐물한 가방을 좋아한다던가 뭐 이런 거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그런 디자인들과 비슷한 가방을 명품 브랜드에서 찾아서 구입하면 맨날 매일 수도 있고 뽕도 빼고 만족스럽기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 가방은 자켓 같은 곳에도 잘 어울려서 구찌보다는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았어요.
구찌는 뭔가 제 생각에 원피스 재질이었거든요. 이런 카메라백 중에서도 뭐 프라다도 있고 뭐 루이비통도 있고 또 여러 브랜드에서 나온 디자인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실제로 보니까 루이비통 카메라백은 살짝 올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았고, 프라다 카메라백은 제 친한 친구가 구입을 해서 실제로 봤는데 그것도 무난하고 괜찮더라고요. 요거는 요 로고색을 고를 수 있었는데 구찌가 금장이었으니까 얘는 다른 걸 사보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앤틱한 실버로 구입을 했습니다. 뭔가 입생로랑 브랜드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영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그렇지 않나요? 그리고 테슬이랑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꾸 윗부분이 붕 떠요. 뭔가 딱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자크가 유연하라고 이렇게 만든 건가 싶은데 아무튼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눌러주는데 소용은 없습니다. 처음에 테슬은 떼버릴까 하다가 그럼 좀 가방을 망치는 것 같아서 뒤로 넘겨서 뒤쪽으로 안 보이게 하고 메고 있어요. 수납력도 좋고 무난해서 세미 캐주얼까지 괜찮은 가방인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가방 가격이 200 얼마던데 제가 이거 사러 갔을 때는 현대백화점 가서 구입을 했거든요. 그 당시에 현대백화점 카드를 만들면 15%인가 20%인가 아무튼 할인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카드 만들고 뭐 상품권도 받고 뭐 이렇게 할인도 받아서 한 160, 70만 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무난하게 자주 손이 가는 그런 가방입니다. 다음은 이 아초이. 이 가방도 디자이너 브랜드고 이것도 가죽이 소가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 가방도 유튜브 보다가 영업당해서 산 가방입니다. 이것도 한 2년 전쯤에 구입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품절 대란이었거든요. 진짜 그 약간 스크래치? 이런 거 나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. 정말 그런 거라도 사고 싶어가지고 막 예약 걸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알죠?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막 그런 거라도 사고 싶은 기분. 아무튼 디자인도 동글동글 너무 귀엽고 수납력도 정말 좋고 이렇게 자석이 세서 이렇게 닫아주면 알아서 뭔가 자동으로 확 닫히고 이렇게 열리고 하는 것도 튼튼해 보이고 짱짱해 보여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정말 그때 당시 제 마음을 홀려버렸던 가방이에요. 이렇게 손으로 손잡이만 들어서 멜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서 크로스로도 멜 수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 끈을 이렇게 뗄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셔야 해요. 이렇게 밑부분도 평평해서 가방 세우는 것도 굉장히 잘 세워지고 뭐 장기스 이런 게 나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재질인 것 같아요. 근데 저 오늘 이 가방 가격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. 저는 10만 원 후반대? 20만 원 안 되게 구입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30만 원이더라고요. 막 블로그 글들 봤더니 뭐 가격이 점점 오른다는 글이 있더라고요. 뭐 22만 원이었다가 28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?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나 봐요. 그때는 색상이 딱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크 브라운도 있고 뭐 다른 가방 디자인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. 아무튼 무난하고 귀엽고 가방도 튼튼해서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복주머니처럼 생긴 가방은 또 없기 때문에 하나쯤 있으면 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프라다 가방인데요. 이거는 공홈에 없는 제품이라 제가 정확한 가방명을 잘 모르겠어요. 뭐 브러쉬드 레더 플랩 크로스 바디백이라는 것 같고 요거는 21년도 봄, 여름 시즌에 출시된 신상 가방이에요. 요거는 이렇게 끈도 굉장히 두꺼운 스트랩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입생로랑은 뭔가 세미 캐주얼 느낌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뭔가 더 캐주얼한 가방을 찾고 싶다 해서 구입한 가방이에요. 저는 먼저 이렇게 가방 뭐 살까 찾아보다가 이거는 인터넷으로 먼저 접했던 디자인이고 그래서 공홈에 정가가 얼만가 하고 찾아보려고 들어갔더니 이 가방이 공홈에 없는 거예요. 근데 해외 프라다 매장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가 제가 파주 신세계 아울렛에 갔었는데
이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어제 들어왔다면서. 근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고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냉큼 구입해온 가방인데 이게 아울렛에서 사가지고 병행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가격이 한 260? 270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그 캐주얼 가방으로 유명한 그 프라다 나일론으로 된 호보백 있잖아요. 그거를 사고 싶었으나 그거는 이미 유행이 많이 지난 것 같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어서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지고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. 원래는 100만 원 초반 정도였대요. 그래서 그 천 가방을 저는 200만 원 넘게 주고 사고 싶지 않은 거죠. 근데 뭐 200 아끼려다가 거의 300 가까이 썼지만 후회는 없는 가방이에요. 저는 이 가방을 맨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그래서 뭔가 흔하지도 않고 뭐 힙하고 귀엽고 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이 위쪽에 달려있는 이 미니 주머니 포켓에는 에어팟 같은 건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. 이게 납작해가지고 안 되고 뭐 동전이나 지폐 정도는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탈부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떼면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단점은 에나멜 같은 가죽이라 이렇게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점과 정말 많이 안 들어간다는 점인데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하려고요. 이게 또 스크래치 많이 날 것 같고 이것도 좀 아껴들게 되더라고요. 정말 저는 뭔가 완전 캐주얼하고 완전 휘뚜루마뚜루한 그런 가방을 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산 게 이 발렌시아가 힙색입니다. 힙색으로 매기보다는 그냥 정말 미니 크로스백 같은 느낌으로 매려고 구입했어요. 요거는 제가 힙하고 싶어서 샀는데 제 친구들은 옷 입는 스타일이 거의 다 막 여성한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가방 들고 어때 나 굉장히 힙하지? 막 이렇게 물어보면 힙질이 같다고 하긴 하지만 뭐 제 만족이니까요. 요거는 겉옷 바깥에 매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약간 후드티나 맨투맨 위에 딱 걸쳐주면 굉장히 예쁘게 멜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영한 느낌이 있어서 나이 더 먹기 전에 열심히 들려고 합니다.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라다 백보다 수납력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. 단점은 이렇게 매니까 이 끈이 이렇게 꺾여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끈이 약해질 것 같던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건 못 느껴서 만족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페세의 베티백. 이거는 진짜 제 가방 중에서 최고로 많이 들었던 정말 찐 데일리백인데 책가방처럼 이렇게 출근할 때 휘뚜루마뚜루 잘 매던 가방이에요. 그 아페세 가방 중에 가장 유명한 그 하프문 디자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옆면이 굉장히 뚱뚱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덜 흔한 애로 가지고 싶기도 했고 이 가방 디자인이 훨씬 무난해 보였던 것 같아요. 베티백은 제가 구입한 이런 매끈한 재질로도 나오고 사피아노 재질로도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이런 밋밋한 가죽으로 골랐고 반달 같은 가방 디자인도 깔끔하고 정말 딱 기본에 충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. 또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더 편하게 물건을 넣고 닫고 할 수 있고 또 너무 작은 가방은 아니고 뭔가 딱 적당한 크기의 가방이거든요. 그래서 수납력도 좋았어요. 이렇게 안쪽에 작은 주머니도 있고 끈 조절도 가능한 가방입니다. 단점이라면 통가죽이라 그런지 가죽에 기스가 좀 잘 생기는 편인데 그래도 검은색의 가방이라 막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정말 미세한 정도? 이거 진짜 몇 년 들었는데 그것도 막 들었거든요.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너무 거슬릴 것 같다 하시면 그 사피아노 재질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피아노가 캐주얼이랑은 좀 더 거리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기본템, 기본에 충실한 가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얘가 정말 딱 정석의 기본에 충실한 가방인 것 같아서 계속 오래오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제가 가져온 가방들을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!